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2%, 코스닥은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기관들만 매수를 했고, 또 기관들의 매수 상당 부분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엄청나죠. 최근 나오는 여러가지 보도자료도 쭉 정리해보면은 코스닥에 투입된 이 개인 투자자들 자금 거의 절반 정도가 빚이다. 또 얼마나 그 규모가 컸던지 정권사들 현재 자금이 동났거나 동날려고 해서 대출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빚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다는 건데,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그 담보를 갖다가 정권사들이 여력이 안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 매매로 인해서 시장이 더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운수 장비하고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이쪽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런 종목이겠죠. 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비금속 광물 업종 이쪽으로, 그리고 철강 금속 지금 현재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부 재료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공부를 기회로 삼아서 잘 정리해 뒀다가 향후 시장이 뭐 지금은 두 종목, 두 업종입니다만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돈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돈이 늘어날 때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 와중에서는 절대로 이 나쁜 뉴스가 나오기 힘들다. 지표도 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터들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나는 이제 이래 내 탈출을 꿈꾸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현재 비금속 광물업종 요 있죠. 또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많이 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면 그 이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하고 무역 비중이 큰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은 참 곤란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뭐 중국의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제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중국이 당하고 있을 리만 없잖아요. 또 중국이 역공격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뭐 이쪽 입장도 저쪽 입장도 들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또 우리한테 희생을 또 강요를 하고 있죠. 그 대신 뭐 핵 공격에 대비한 안보를 뭐 어떻게 해줬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참 이쪽을 어느 쪽을 참 편들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미국으로 가고 아니면 대통령이 해외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관련해서 테마도 형성이 되곤 하는데 지금 시장은 엉망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종목들 좀 더 보면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상승 구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이런 상승 구간은 우리가 특히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구간에는 이렇게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상승 구간에는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구간을 접근할 때는 흔히 우리가 뭐 카페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분할 매도가 있으면 뭐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 가고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좀 들여다보면은 현대차도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갔습니다.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 특히 뭐 초보 투자자들 보면은 이래 급등주 참 좋아합니다. 급등주도 사실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습니다.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날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급등주 할 때 추격 매수로 접근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좀 만들게 됐는데, 지금 오늘 상한가 종목 뭐 몇 종목 보니까 뭐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갔죠. 이 종목은 지금 둔화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 이제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올랐는데 끝났다. 뭐 사실 뭐 저점으로 치면 벌써 100%가 넘는 이 수익이 났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미 세력들이 수급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저렇게 되면은 뭐 주가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아냐면 그 쥐고 흔드는 주인공이 압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런 종목이 뭐 둔화 구간으로 접어들면 이거는 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튼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굳이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정말로 소액으로 알바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권하진 않아요. 자꾸 알바로 돈 따는 습관을 갖다가 들이게 되면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듯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뭔가에 귀신에 걸린 듯 한 방에 또 모험을 한다 손치고 크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때 또 물리게 된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세요.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상한가 갔는데 지금 탐욕 구간입니다. 돈이 탐욕 구간이 됐단 말은 이제 돈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변곡점 지표들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분할 매도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뭐 계속 가겠죠. 아직 둔화 구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금속 광물 그리고 철광금속 업종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모든 지표들이 잘 나갈 때 대중과 반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우리가 나중에 대중의 반대의 길로 걸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부 삼아 이렇게 볼만은 합니다. 이 종목도 뭐 그렇게 갔더라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 종목도 오늘 갔는데 그 앞서 본 종목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세 종목이 제가 봤는데, 첫 번째는 이 둔화 구간 나 집에 가야 되는 거고, 하나는 지금 돈이 한참 몰려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평범합니다. 이제 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가겠죠. 그러니까 급등주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좀 조직화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어느 정도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원칙 없이 소문만 듣고 들어가다 보면은 깡통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합평가에 보면은 이런 거 막 해놨어요. 이런 거 종합평가 한번 보자. 정리 좀 해볼까요? 쭉 들어다 보면은 이런 종목 깡통 찹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고 막 분석이 막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좀 더 들여다보면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선 종목이 6개 종목이 있습니다.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중에서 이 두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약주도 괜찮고 운송장비 쪽도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두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만 지금 달러가 좀 유출되고 있어요. 요거는 초반에 이야기를 하다가 좀 나눴는데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 우리 그 무역 수지가 계속 지금 적자된 거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그 시점 이야기하면은 언제부터 됐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꼴값지 않게 들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위안시장에서 지금 달러가 환율이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1300원대에서 지금 그 위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4월 달에 지금 배당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요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될 때 달러 인덱스로 좀 봐야 되겠지요. 인덱스로 보게 되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신흥국 돈도 큰 변화가 없고 또 그리고 선진국 돈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외환시장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4월 달에 이제 배당 받은 돈 뭐 본국으로 들고 간다 뭐 이러면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좋지 않고 또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자꾸 중국하고 자기들 싸우는데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꾸 편드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또 우리나라한테 안전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면 희생을 강요하고 중국 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싫어할 거지만은 이쪽 가다 보니까 중국이 또 안전소리하고 그 중간에서 참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쪽으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또 반도체 쪽으로는 미국에서 또 과도한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이번 순방을 통해서 기업이 처하는 어려움을 정부에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조금 희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요즘 뭐 특별한 재료도 없고 다시 뭐 긴축에 대한 재료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는 회복이 될 거고 또 현대차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해외 생산 공장을 갖다가 삼성전자나 또 그리고 뭐 LG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 이런 것들도 미국 내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도 지어지고 하면은 설비 투자가 끝나고 하면은 또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구간 조금 어려운 구간 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멀리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당분간은 좋은 뉴스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또 시장도 좀 많이 올랐다. 흐지부지하게 시장 좀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